이번에 제가 다녀온 여행지는 안동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주말에 가니까 차가 막혀서 한 4시간은 걸리더라고요.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잠깐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단양팔경 휴게소라는 곳이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휴게소에 뭐 이런 식으로 공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휴게소 뒤편에 있는 그냥 작은 정원 같은 곳인데 뭐 온 김에 그냥 몸이라도 풀 겸 잠깐 산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동에 도착했습니다. 안동에 왔으니까 일단 찜닭을 먹으러 와봅니다. 여기 안동 구시장 쪽으로 오면 이렇게 찜닭 골목이 있는데요. 골목 양쪽으로 이렇게 찜닭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서 이런 식으로 찜닭을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게들은 대충 조리하는 게 다 비슷했는데 밖에 있는 큰 불에다가 저렇게 냄비를 갖다 놓고 저렇게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펄펄 끓는 게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제가 온 곳은 신세계 찜닭이라는 가게였는데 여기가 뭔가 종업원들이 좀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서 이 식당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찜닭이 나왔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길에 그냥 일단 간단하게 김밥을 한 줄 샀어요. 그리고 시장 근처에 있는 맘모스 베이커리라는 빵집에 왔습니다. 여기가 안동 맛집이나 카페를 검색하면 거의 최상단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이 크림치즈 빵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빵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 건데 저도 다행히 5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줄불놀이를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안동 하회마을 안쪽에 있는 그 부용대가 있는 곳에서 줄불놀이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차가 굉장히 많죠. 이 안으로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나중에 나갈 때 굉장히 고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멀찍이 차를 세워놓고 전동 킥보드랑 라인봇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걸어가시던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냥 근처 구경을 하면서 줄불놀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스타에서 보고 너무나도 화려한 모습이 멋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줄에다가 불꽃을 매달아서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전통 놀이라고 해요. 뭐 솔직히 말하면 인스타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기대한 만큼의 임팩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통 놀이를 지금까지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의미가 있는 전통 놀이입니다. 낙화야! 방금 제가 낙화야라고 소리를 쳤는데요. 저렇게 사람들이 동시에 낙화야 하면서 소리를 치면 이 한쪽에서 저렇게 불덩이를 떨어뜨립니다. 저게 뭐 이제 꽃이 떨어진다고 해서 낙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런 식으로 저렇게 불덩이가 떨어지고 한 5번 정도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부용대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낮에 와서 봐도 굉장히 멋있고 저녁에 이런 식으로 줄불놀이 하는 거 보는 것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불꽃이 하나 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약간 불꽃놀이에 비하면은 조금 스케일이 아쉽기는 한데 뭐 어쨌든 예쁩니다. 특이하고 여기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 와서 보는 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올 정도는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약간은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반응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생해서 온 것 치고는 조금 아쉽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들어오려면 그 안쪽에다가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에 차를 세우고 한 3km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게다가 중간에 오르막길도 있기 때문에 엄청 힘든데 그 3km 정도를 걸어오면서 고생해서 와서 보면 약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어쨌든 화려하고 멋있기는 합니다. 저런 식으로 또 불덩이가 떨어지고 있고 불이 떨어지면서 저렇게 산 중턱에 좀 불꽃이 붙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저게 의도한 게 아니라 사고가 아닌가 싶기는 했는데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밑에 저렇게 배를 띄워서 저기서 약간 작은 공연 같은 걸 합니다. 옛날에 이제 선비들이 저기서 배 위에서 실을 읊었던 거를 재현하는 거라고 해요. 자, 불꽃이 저렇게 흩날리는 모습인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멀리서 찍는 것보다는 조금 가까이 가서 찍는 게 훨씬 멋있더라고요. 카메라가 화질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을 텐데 약간 아쉽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거라서 화질이 좀 아쉽고 자, 그리고 월영당이라는 빵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왔을 때 영업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그냥 적당히 카페 구경만 하다가 왔고 여기는 제가 다음날에 다시 왔습니다. 다음날에 와서 월영당 빵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여기 월영교 쪽에서 유람선도 탔어요. 오늘은 그냥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만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야경이 생각보다 굉장히 예쁩니다. 뭐 어쨌든 지방 도시에 있는 것 치고는 불빛도 굉장히 화려하고 월영교 저 다리도 규모도 크고
또 저렇게 문보트라고, 이 문보트가 안동의 약간 월영교의 랜드마크 같은 건데 저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간 날이 토요일 주말이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황포 돛배라는 배를 타려고 했는데 제가 갔을 때 이미 마감을 했다고 해서 이날에는 타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묵었던 숙소입니다. 여기 숙소 이름이 수졸당이라는 곳이에요. 전통 한옥 숙소인데 실제로 한 200~300년이 된 건물을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있는 곳이죠. 사실 전날 저녁에 왔을 때는 진짜로 귀신 나올 것처럼 조금 으스스한 분위기가 있어서 굉장히 무서웠는데 아침에 보니까 또 굉장히 이쁩니다. 보시다시피 시설은 굉장히 낡았어요. 여기는 정말 찐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은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고 화장실도 바깥에 있습니다. 방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 화장실이나 좀 위생 같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좀 맞지 않는 숙소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도산서원입니다. 안동에 왔으니 당연히 도산서원을 한번 와봐야겠죠. 퇴계 이황 선생님이 후학을 양성했다는 그 도산서원에 들어왔습니다. 입장료는 2,000원이었어요. 자, 안쪽으로 걸어가면 이런 풍경이 나오는데 바로 앞에 있는 이 호수가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이 초록색인 거는 에메랄드 빛인 게 아니라 저기 녹조가 껴서 그런 건데 녹조가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간 날에 날씨가 진짜 너무 환상적으로 좋아서 이 뷰가 정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냥 봐도 똑같은 뷰인데 계속 찍고 싶더라고요. 자, 그리고 서원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런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되는 건데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길을 따라서 양쪽으로 천천히 구경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서원도 풍경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랄까 아래에서 위를 배경으로 찍으면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각각의 건물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얘는 서구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여기가 제일 위에 있는 이제 메인이 되는 그 학당 같은 곳입니다. 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이제 공부를 했다는 거죠. 여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와 봤는데 그늘이 져 있어서 굉장히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이날 햇빛이 좋아서 살짝 날씨가 좀 더웠었는데 이 탁 트인 그늘에 있으니까 굉장히 시원했어요. 자, 그리고 이 기와와 어우러진 저 단풍나무들이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이 풍경이 정말 봐도 고즈넉하고 너무나도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동에 오면 개인적으로 이런 유적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도산서원은 그냥 한 번쯤 와보는 거는 정말 괜찮은 코스인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조금 일찍 들어간 편이었는데 제가 들어간 시간이 한 10시 30분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시려면 조금 서둘러서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밖에 나와서 잠깐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조금 머리를 식혔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호수 뷰가 너무나도 예뻤어요. 여기서는 진짜 책 읽고 공부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적당히 구경을 하다가 이제 밖으로 나왔고요. 이렇게 단풍이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안동 참마식혜라는 걸 한번 사봤어요. 맛은 그냥 식혜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선성수상길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안동댐이 지어지면서 수몰된 지역인데 그 수몰된 그 지역 위에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보시다시피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동 여행지를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에서 나온 영상들을 보면 필수 코스 중에 하나로 꼭 언급이 되는 곳이죠. 여기는 개인적으로 안동 여행 중에서 제일 좋았던 곳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제가 간 날에 날씨가 유독 좋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물에 비친 그 반영이 너무나도 예뻐서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안동으로 여행 가시면 여기 한번 가보는 거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서 드론을 한번 띄워봤어요. 하늘에서 본 풍경도 굉장히 예쁩니다. 자, 여기도 밑에 살짝 녹조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날씨가 좋으니까 물에 저렇게 구름이 비치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이게 또 드론으로 찍으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각도, 시각에서 이렇게 풍경을 볼 수 있어서 또 새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그냥 똑같은 풍경이기는 한데 봐도 정말 너무 예쁩니다. 굉장히 평화롭죠. 이게 또 바다를 보는 거랑 호수를 보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파도 없는 잔잔한 물 위에 비치는 저런 나무랑 구름의 모습들이 평화롭고 굉장히 예쁩니다.
뭐 여기에 유일한 단점이라면 주차를 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점이에요. 주차장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아마 오셨을 때 자리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여기가 근처에 마을이 있는 곳이니까 적당히 보이는 곳에 잘 요령껏 주차를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저는 아까 말했듯이 조금 일찍 간 편이어서 그나마 자리가 좀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도 자리 구하기가 좀 힘든 정도였어요. 여기도 웬만하면 조금 일찍 이동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풍경이 정말 지금 봐도 너무 예쁘네요. 아무래도 날씨가 조금 더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나온 그 DJI 미니 4 프로라는 드론을 구매를 했는데 뭐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간단하게 찍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크기도 작고 조종하기도 편해서 저는 그거는 사서 뽕을 뽑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드론을 내리고 나서 자, 이제 선성 수산길 위를 다시 한번 이렇게 걸어가 봅니다. 똑같은 풍경인데 너무 예쁩니다. 사실 스위스 인터라켄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이 풍경만 보면 인터라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풍경이 너무나도 예뻤어요. 좀 이국적이고 우리나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여기는 원래 수몰되기 전에 학교가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학교와 관련된 사진들, 풍금, 의자, 책상 그런 것들이 기념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선성현 문화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통적인 유적지 같은 곳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의 어떤 관청의 모습 같은 것들을 재현을 해놓고 이거를 체험할 수 있게 해놓은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한번 쓱 둘러보고 가기에 괜찮습니다. 자, 이런 누각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 봤는데 앞에 있는 호수가 또 저렇게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도 풍경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도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네요. 나무가 예뻐서 그냥 한 컷 찍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는 좀 아이들하고 오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저거 체험할 만한 것들도 많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박물관도 있고 해서 뭔가 아이들한테 역사 교육하기에 좀 괜찮은 곳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숙소로 빌려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을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식당도 몇 개 있고 했는데 솔직히 딱히 땡기는 곳은 없어서 그냥 여기서 밥은 먹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낙강 물길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또 인스타에서 그 사진 스팟으로 지금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진 곳이죠. 솔직히 말하면 별거 없는데 그 사진 스팟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 돌다리, 저기서 사진 찍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줄을 서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런 공원에 있는 돌다리 하나인데 그렇게까지 기다려서 찍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안동댐의 뒤편입니다. 뒤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여기도 가로수길이 예뻐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산책을 해봤습니다. 은행나무가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이렇게 호수가 있고 안동댐 위로 올라가시려면 도로 건너편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당히 구경을 했고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이 전동 킥보드랑 나인봇을 가지고 왔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동할 때 타려고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썼습니다. 자, 여기는 안동댐 위로 올라온 모습이에요. 차를 타고 반대편까지 쭉 와서 차를 세워놓고 안동댐 위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그 댐에 이렇게 물이 저장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둘러보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로 유명한 그 만휴정이라는 곳이에요. 참고로 여기는 좀 안동 시내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동선을 좀 잘 짜야 합니다. 한 30분 정도는 차를 타고 와야 돼요. 자, 보시다시피 저기 있는 저 돌다리, 저기가 그 미스터 선샤인 촬영을 했던 곳이죠. 여기서도 사람들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오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사진 찍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줄을 서서 찍어야 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아무래도 여기는 실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다리다 보니까 사진을 좀 빨리빨리 찍고 빨리 비켜줘야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굳이 사진은 찍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눈으로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나온 각도에서 촬영을 하려면 가운데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드론을 띄워놓고 찍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안동까지 왔으니까 하회마을을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회마을로 왔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정도였어요. 여기는 오후 6시 마감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구경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어제 전날에 줄불놀이를 보러 이쪽에 오긴 했었는데 그때는 저녁이라서 이런 식으로 마을 구경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그래도 온 김에 한번 구경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낮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하회마을 안쪽으로 들어오면 뭐 이런 식의 풍경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하회교회라는 곳이고요. 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하회마을은 좀 특이한 게 기와집이랑 초가집 같은 것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조선시대의 어떤 한 마을 풍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이 은행나무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껏 찍어봤습니다. 제가 방문한 시간이 아무래도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황금빛으로 석양이 지는데 그 석양에 비치는 이 나무와 마을 풍경이 훨씬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석구석 구경을 해봅니다. 이 뭐 각각의 건물들에도 이름이 있었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지금 별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아마 좀 퇴계 이황의 어떤 후손들이 많이 사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마을 곳곳을 그냥 사진 찍으면서 적당히 둘러보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충 다 비슷비슷한 풍경이기는 한데 그냥 이런 건물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쁩니다. 자, 여기는 어제 그 줄불놀이를 했던 부용대죠. 낮에 보는 부용대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여기도 그 굉장히 오래된 누각이 하나 서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그 실령나무 같은 거예요. 저렇게 소원 같은 거를 매달아 둘 수가 있고 이런 돌담 풍경이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도 실제로 어떤 후손이 살고 있던 곳인데 뭐 집의 구조가 좀 특이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당이 굉장히 넓은 모습이고 뭐 여기 있는 건물들은 그냥 다 보고 온 것 같아요. 아 참, 그리고 저는 여기를 돌아다닐 때 자전거 한 대를 대여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대여료는 10,000원이었는데 뭐 10,000원이면 솔직히 조금 비싸기는 한데 이 마을이 또 규모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어서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둘러보려면 기왕이면 자전거가 있는 게 나았던 것 같기는 해요. 자전거 하나 빌려서 타고 다니는 거는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 뭐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저렇게 그네를 탈 수 있는 곳도 있고 여기는 이제 소나무 숲입니다. 소나무가 굉장히 멋있죠. 이 소나무 숲 뒤로 이제 부용대가 있습니다. 이 부용대는 정말 다시 봐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닌 자전거고요. 자전거도 또 귀엽네요. 그리고 이 셔틀을 타고 돌아가면 됩니다. 입장료 안에 셔틀이 포함되어 있고 이 탈박물관 입장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경을 해보는데 뭐 말 그대로 진짜 세계 각국의 탈들이 모여있는 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의 탈들도 있고 이거는 태국의 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태국 여행 가서 무슨 공연 같은 거 보면 저런 탈 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한 바퀴 그냥 쓱 적당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할로윈을 맞아서 이 할로윈 탈들도 있네요. 마침 제가 간 날이 할로윈이었는데 타이밍에 딱 맞았습니다. 네, 무서운 귀신들이고 여기는 약간 그 부족들의 탈들이 있는 곳이에요. 뭐 아프리카나 남미 뭐 그런 부족들이 쓰던 탈들이 있고 어제 왔던 그 월영당이라는 카페에 다시 왔습니다. 여기서 커피를 못 마신 게 좀 아쉬워서 왔는데 여기서 주문한 대마 라떼와 대마 마들렌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마가 맞는데 그 환각 성분은 뺀 거라고 해요. 여기도 이렇게 한옥 스타일로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은 카페입니다. 자, 그리고 황포도배라는 거를 타러 왔어요. 1인당 8,000원인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 운행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부부가 탑승을 해서 저까지 해서 3명이서 타고 출항을 했습니다. 저는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본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 이런데 여행 오면 이렇게 배 타는 거를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제도 봤지만 이 월영교가 야경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이 배 타고 한번 둘러보는 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배 한번 타는 거는 그래도 꽤 추천합니다. 뭐 8,000원에 이 정도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커플분들이 여행을 가면 아무래도 이 배보다는 그 문포트를 많이 타시겠죠? 문포트는 안 타봐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황포도배 괜찮았습니다. 자, 이렇게 월영교를 지나서 저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코스고 소요 시간은 한 20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월영교를 밑으로 지나가는 거는 또 나름 색다른 경험이고 이 야경이 아무튼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갔을 때도 밤이 되니까 약간은 쌀쌀한 날씨였는데 추울 때 가면은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고 선선한 날에 이렇게 바람 쐬면서 배 타는 거는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배에서 이런 식으로 크게 노래를 틀어주시는데 나름 감성적이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중간에 배를 잠깐 세우고 운전해 주신 분이 사진을 찍어 주십니다. 중간에 배를 세우고 찍기 때문에 저 월영교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친절하게 사진을 찍어 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야경이 너무 예뻐서 이게 솔직히 계속 똑같은 풍경이기는 한데 아무튼 계속 찍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또 한적하니 또 좋더라고요. 뭔가 여행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느낌이 들었달까? 아무튼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전에 가오슝 여행을 갔을 때 그 대만 가오슝에서도 이런 배를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고 좀 아련하더라고요. 여행 와서 이런 식으로 배 한 번씩 타는 거는 아무튼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한 번 더 가고 싶기도 하고 안동도 너무 좋기는 했는데 이 배를 타니까 좀 가오슝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저거는 문보트고 저게 송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송도에 갔을 때 저거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저는 송도에서 타보는 걸로 하고 여기도 야경이 너무 예뻐서 드론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드론 이거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뽕을 뽑아야죠. 100만원 주고 샀는데 자, 드론으로 바라본 월영교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확실히 드론으로 찍으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색다르고 좋습니다. 이번에 나온 DJI 미니4 프로가 성능도 굉장히 좋고 어떤 사용 편의성 같은 것도 좋아서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행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 앞으로도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안동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서울까지 가는데 한 또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가 걸리니까 또 머나먼 길을 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번 여행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안동 여행 한 번쯤은 추천을 할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안 와보신 분들은 한 번쯤 와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자, 그럼 안동 여행은 여기서 끝. 안녕.